제28강 조 박사의 진짜 글쓰기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글쓰기 연습에 돌입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강조한 기본적인 원칙들, 주제문, 일관성, 응집성, 초점과 관점, 논리적 연속성은 지금부터 쓰는 글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 장르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글이죠. 주로 독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파토스적 글입니다.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그런 글이요. 대표적인 글들의 동화, 우화, 단편소설, 소설, 희곡 등 문학의 창작품들이죠. 물론 다큐멘터리 글도 있습니다. 이야기글은 어떻게 쓰냐고요? 이야기는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따라 조직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픽션, 다른 하나는 논픽션입니다. 둘의 차이는 픽션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력을 이용하여 상상력의 방점이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이야기 구성에 맞춰 서술과 묘사 그리고 대화의 기법으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작업이고 논픽션은 철저하게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적시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픽션의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픽션은 글을 쓸 때 비록 작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이용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상상력을 가미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조명하지만 현실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가 그려내고 싶은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죠. 따라서 글 속의 현실을 창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이야기는 참 많은 요소와 기법들을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제, 구성, 문체,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도 있죠. 구성을 하려면 발단, 갈등, 전개, 절정, 파국, 결말로 이어진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구성 속에서 작가는 관점을 잡고 서술의 기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펼치면서 인물, 주연과 조연들을 묘사와 대화의 기법으로 소개하고 인물 간 혹은 인물이 놓여있는 상황 사이의 갈등을 스릴과 서스펜스를 가미하여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야 하며 이 인물들의 활동 무대들도 묘사를 해서 인물들과 잘 어울리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주제문과 잘 어울리도록 스토리를 끌어가야 하는 거죠. 일관성과 응집성을 반드시 지켜가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화처럼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함에 있어 수많은 장면들이 차례대로 펼쳐지면서 인물들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장면과 뒷장면의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장면의 연속성입니다. 앞장면이 원인이 되어 뒷장면이 발생이 돼야 하는 필연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작가의 상상하는 대로 무조건 이 장면, 저 장면 마구 섞어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만약 작가가 인과관계가 없이 장면들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섞었으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벌써 알고 있겠지만
이야기 요소들과 기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이야기 속에서 누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즉, 서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작가는 서술자가 아닙니다. 작가를 서술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는 보통 3인칭 전지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형태를 택합니다. 즉, 1인칭 관점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사건의 해석은 작가의 관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는 내가라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끌어갈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 시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설명한 대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 자신이 겪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회상하는 형식의 서술, 즉 현재의 성숙한 내가 서술자가 되어 좀 더 아는 위치에서 주인공인 과거의 경험 없는 나를 바라보며 소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서술자는 주인공을 잘 아는 형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즉, 비록 주인공이 나라 할지라도 서술자와 주인공은 다르게 되는 거죠. 시차가 있습니다. 서술자는 현재의 나, 주인공은 과거의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인칭형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선 2인칭 형태의 서술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즉, 작가는 독자에게 그들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2인칭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독자에게 친밀히 다가가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이죠.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와 상황 설명하는 법과 같습니다. 다음은 3인칭 관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지전능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이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전능적 관점은 마치 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도 하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감성도 다 알고 이를 소개합니다. 작가가 등장인물들과 감성적으로 밀착이 되어 있어 등장인물들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서술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죠. 3인칭 전지전능적 관점을 이용하면 서술자는 서술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도 눈물도 표현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서술자가 너무 슬퍼 내 가슴속에 눈물이 한강이 되어 흐르네요 하며 서술을 합니다. 3인칭 객관적 관점을 이용하면 작가는 벌어지는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건과 등장인물들을 오감을 통하여 관찰한 것들, 말과 행위들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술자는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술자는 단지 외부에 나타나는
것들만 묘사를 하면서 절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에 인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과 묘사를 하게 되죠. 액션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만 그 등장인물의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작가는 글을 쓰기 전에 위에서 소개한 기법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골라 이야기의 서술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